자, 이제 이 단원 발효 봅시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배운 세포 과정은 뭐냐면은 유산소호흡이에요.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일어나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좀 높은 ATP가 많이 생성이 되는 유산소호흡 과정이고, 이제 발효, 무산소호흡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산소호흡하고 발효 보면은, 산소호흡은 말 그대로 산소 자체를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완전히 분해해서 ATP를 생성을 하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의 바탕질과 그다음에 내막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발효는 보통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ATP를 얻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는 완전히 분해한다라고 돼 있고, 얘는 그냥 분해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발효 같은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산소 호흡 또는 무기호흡,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무산소 호흡이라고도 하고 또는 무기호흡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젖산, 유산이라고도 해요. 또는 알코올, 에탄올과 같은 중간 생성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해가 못 되고 이 중간 생성물에 원래 당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형태가 바로 요 발효, 무산소호흡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해당 과정에서만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ATP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이 해당 과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과정에서 누가 포도당이 피루부산 두 분자로 분해가 되면서 뭐가 이 ATP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에너지가 생성이 돼서 산소 호흡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양의 이 ATP만 생성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만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쵸? 자, 따라서 산소호흡은 산소가 필요하고 발효는 필요 없어요. 자, 장소가 세포질에서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다 일어나지만 얘는 세포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완벽하게 분해가 돼서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가 되고 다량의 ATP, 우리 배웠을 때 32 ATP가 나왔었고, 포도당이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이 ATP 밖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중간 산물이 얘네들이 나머지의 에너지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효소가 작용을 하는 물질 대사고, 그 다음에 둘 다 이화작용이고 발열 반응이고 ATP는 만들어지기는 해요. 물론 총량의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자, 그러면 산소호흡 과정이랑 발효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 산소호흡은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 피루부산으로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얘가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피루부산의 산화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를 거쳐서 이산화탄소랑 물로 완전히 분해가 되죠. 자, 그런데 발효는 포도당이, 그러니까 어떤 균에 의해서 얘가 발효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룩 같은 효모가 발효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술을 만드는 에탄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유산균이 바로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젖산, 유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구르트 같은 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 피루부산으로 산화가 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산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포질에서 젖산이나 에탄올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과정은 했고, 발효는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으로 이 ATP만 만들어져. 물론 이 ATP도 만들어지고 이 NADH까지는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머지 피루부산이 결국에는 젖산이나 에탄올로 중간 생성물로 변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그러면 발효 과정 봅시다. 해당 과정에서 일단은 NADH도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NADH로부터 NAD 플러스가 재생되는 과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정과 그
다음에는 NADH로부터 NAD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구분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해당 과정에서 나온 얘가 중간 생성물을 만드는 데 쓰이겠죠. 어차피 여러분들 해당이 계속 일어나려면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그 수소를 받아줄 조효소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NAD 플러스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수소를 받아서 뭔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중간 생성물이에요. 그게 효소 양이라는 게 무한정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계속 돌려 쓰는 거니까 얘가 수소를 누구한테 주고 얘가 돼야 얘가 다시 해당 과정으로 가고, 그럼 얘가 만들어지면 다시 수소 주고 얘가 만들어져야 다시 해당 과정으로 가고, 이 과정이 계속 사이클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일단 피루부산으로 될 때 이 NADH하고 이 ATP가 생성이 되는 건 앞에서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NAD 플러스의 재생성 과정, 즉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는 피루부산한테 수소를 주어서 젖산으로, 그 다음에는 아세트 알데히드를 거쳐서 에탄올로 환원을 시켜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요. 산이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가 알코올 이 과정으로 변하게 되는데, 산은 작용기가 COOH를 가져요. 카복실산.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는 CHO라고 하는 작용기를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알코올은 OH라고 하는 하이드록시기의 작용기를 가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알데하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알데하이드에서 알코올로 가는 이 과정이 다 환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환원이에요. 알겠죠? 자, 산에서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에서 알코올이 되는 환원. 그럼 알코올이 산화되면 알데하이드가 산화되면 산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과정, 환원. 네. 이렇게 되는 과정, 환원.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가 나와요. 그렇죠? 이 ATP가 나오고, 이때 NADH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 NADH하고 피루부산이 형성이 되는데, 물론 피루부산은 두 번째 나오겠지. 자, 그럼 피루부산한테 얘가 수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수소를 받아가지고 젖산이나 또는 에탄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중간 산물을 만드는데 여기서 갖고 온 수소를 주면서 수소랑 전자를 주고 얘가 다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는 이 사이클링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칠 때도 전자 전달기한테 전자를 주면서 NAD 플러스 FAD 플러스 FAD가 생성이 돼서 얘네들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해당 과정이나 아니면은 TCA 회로로 공급이 되는 거라 똑같은 원리로 얘도 계속 사이클링을 돌게 돼요. 자, 그래서 수소를 산화적 인산화에서는 누구한테 주지만 수소가 떨어지면서 전자를 전자 전달기에다가 주지만 이 발효에서는 누구한테 준다? 수소하고 전자를 누구한테? 중간산물한테, 피루부산한테 주면서 중간산물을 만들어 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는 젖산 발효하고 알코올 발효 두 가지로 무슨 중간 생성물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는데, 젖산 발효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젖산, 유산을 생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젖산균이 유산균이에요. 예, 락토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게 바로 저 젖산균, 유산균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젖산 발효를 보게 되면은 이 젖산 발효는 여러분들 인체 내에서도 일어나요. 인체 내. 사람 몸 안에서도 젖산 발효, 뭔 발효요? 사람 몸에서도 유산균이 유산균이 있어요. 장내 미생물 중에 유산균도 있고, 예,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젖산이 생성이 돼요. 이 뒤에서 배울 거야. 자, 그러면은 포도당이
젖산 두 분자가 되면서 이 ATP가 돼요. 여기서는 그냥 딱 포도당이 절반 반땅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ATP가 나와요. 자,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이 ATP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고 피루부산 2개까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피루부산 만들어질 때 몇 개 빠졌어? 수소가 총 4개 빠졌고 이 피루부산한테 다시 수소 4개를 주면서 피루부산 2개가 젖산 2개로 변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ATP 2개 나오고 이 NADH가 2개가 나오는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이 전자를 피루부산한테 줘서 젖산 만들고 NAD 플러스 만들어서 다시 해당 과정으로 공급한다. 자, 그래서 생성물은 포도당 1분자당 젖산 2분자, ATP 2분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김치, 요구르트, 치즈 등의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근육세포에서도 젖산 발효. 이거 보통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산소 호흡 또는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체내에 젖산이 쌓여요. 그러니까 사람도 무산소 호흡을 하거든요. 자, 보면은 근육세포에서 산소 호흡이 충분한 경우에는 산소 호흡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젖산 발효를 통해서 운동에 필요한 ATP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운동이라고 하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러닝을 한다든가 해서 너무 운동 강도가 높지 않고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그 정도의 운동이 유산소 호흡이죠. 보통 뛴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뭐 계단을 오른다거나 하는 운동들이고 무산소 호흡은 이제 선생님이 하는 거 이렇게 덤벨 들고 바벨 들고 하는 고립 운동, 아주 강도가 높은 한 번에 강한 힘을 짜내야 되는 운동, 아니면은 아주 축구 경기를 뛴다거나 아주 격렬하게 격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액에서 ATP에 쓰고 싶은 양은 많은데 써야 되는 필요량은 많은데 숨이 가쁘거나 아니면은 혈액이 제대로 잘 근육세포로 공급이 안 되면 산소는 부족한데 ATP는 써야 되니까 일단은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 2개라도 만들어서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ATP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중간 생성물 어차피 이거를 계속 해당 과정을 진행을 하려면 NAD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몸 안에서 젖산을 생성을 하는 거죠. 알코올을 만들면 취하겠지. 그죠? 막 헬스하고 있는데 덤벨 들고 바벨 들고 있는데 갑자기 막 취기가 올라오는 거죠. 알딸딸한데 하고 섭야링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젖산이 쌓여요. 그래서 젖산이 근육에 축적이 되고 이 근육에 축적된 젖산은 결국엔 뭐가 되냐면 근육에 피로가 돼요. 피로. 젖산이 계속 쌓이면 근육이 피로해요. 피로해집니다. 근육이 피로해지니까 수축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날 뭐 근육통도 느끼고 하게 되는 게 이런 근육의 피로가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젖산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 젖산은 혈액에 의해서 간으로 가서 얘가 피루부산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젖산이 3탄산이 피루부산으로 바뀌고 다시 피루부산이 어디로?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되면서 산소호흡에 이용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포도당으로, 왜냐하면 젖산 2분자를 거꾸로 역으로 보내버리면 포도당이 되는 거니까 당으로 전환을 하던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바로 뭐를요? 젖산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근육의 피로가 풀리면 바로 젖산은 다 분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뭐 축구 선수들이 한 게임 90분 풀타임 뛰고 나면은 뭐 이틀 정도는 있어야 완전히 젖산이 분해가 돼서 근육의 피로가 풀린다. 그리고 너무 쉬는 것보다는 뭐 회복 훈련이라고 해서 움직여줘야지 젖산 분해가 좀 빨리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알코올 발효 한번 봅시다.
효모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효모는 유산소 호흡도 하고 무산소 호흡도 해요. 자, 그런데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을 분해를 해서, 자, 이산화탄소, 아까 젖산 발효에서 CO2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와요. 이산화탄소와 에탄올을 생성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에탄올 두 분자와 이산화탄소 두 분자, 그 다음에는 EATP, 이렇게 ATP 두 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서 젖산 발효랑 다른 거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술이 발효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통 이제 막걸리나 아니면 뭐 위스키가 됐든 와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발효주라고 하는 것들은 당을 발효를 시켜서 반드시 당이 있어야 알코올이 생기거든요. 저 안에다 효모를 넣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뽀글뽀글 하고 기포가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포가 올라오는 걸 보면은 그게 이산화탄소를 효모들이 당을 먹이로 해서 계속해서 뱉어내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아마 이제 뭐 막걸리 발효 과정이나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뽀글뽀글 기포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산화탄소 기체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을 해당 과정을 통해서 이 ATP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은 똑같고 피루부산 두 분자까지 만들어내는데 이때 피루부산 두 분자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면서 카복실기 제거 효소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돼요. 두 분자가 발생이 되고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 과정에서 환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소가 빠져나가 버리면서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를 수소를 받아서 다시 환원을 시키면서 에탄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산화라고 하는 과정이 화학에서 산소와 결합을 하든지 그 다음에는 전자를 잃거나 아니면은 수소를 잃는 반응까지가 다 산화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거꾸로 산소를 어떻게 되든지 잃어버리든지 전자를 얻든지 수소를 얻는 반응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수소를 받아서 에탄올로 되는 과정도 환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환원되고 이렇게 해서 환원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화가 되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젖산 발효까지는 똑같고 중간 생성물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면서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수소를 받아 에탄올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NAD 플러스로 환원이 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쟤는 다시 해당 과정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당 에탄올 두 분자, 이산화탄소 두 분자, ATP 두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술을 만드는 데도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빵을 만드는 데도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생지라고 해가지고 이 빵을 발효시킬 때 이스트 같은 걸 넣지 않고 이 발효종, 뭐 막걸리 술 같은 거 보면은 막걸리 빵 같은 거 만들 때 발효종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그 빵을 먹다 보면은 천연 발효종이라는 걸 넣어서 만든 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큼한 맛이 나요.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얘네들이 효모들이 저렇게 에탄올을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방출시켜서 기포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용들을 해주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효를 더 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세트산 발효, 이거는 산화 발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효는 발효인데 아세트산 발효는 알코올이 생성된 거를 한 번 더 발효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트산 발효를 시킬 때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 발효라서 얘를 산화 발효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 배운 발효는 무산소 과정이라 산소가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아세트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은 산화 발효라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와인이 쉬어서 약간 쉰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한데 와인이 과발효돼 버리면 그러니까 포도가 와인이 되고 에탄올이 되고 얘가 더 발효가 돼 버리면 와인 식초가 돼요. 그리고
그런데 쌀을 발효시켜서 막걸리를 만드는데 막걸리가 더 과발효가 돼버리면 뭐가 돼버리냐면은 산화발효가 돼서 막걸리 식초가 됩니다. 뭐 감식초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미식초, 다 이런 것도 이런 사과식초 이런 것들도 알코올 만들고 알코올 과정에서 한 번 더 초산균에 의해서 발효가 돼서 아세트산 발효가 되는 건데 아세트산균, 초산균이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에탄올을 아세트산으로 전환시키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에요. 아세트산 발효는 당이 아니라 알코올을 원료로 해서 이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탄올이 아세트산으로 만들어지고 이때 NADH가 나오고 얘를 일부를 산화적 인산화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FADH2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산소를 이용을 해서 이 아세트산 발효에서는 상대적으로 알코올 발효나 젖산 발효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의 ATP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무산소호흡은 이 ATP가 땡이잖아. 근데 얘는 조금 더 나와서 아마 8ATP 정도 선생님이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양의 ATP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생활 속에 발효를 이용을 하는 게 뭐 식품, 빵, 맥주, 막걸리, 치즈, 요구르트, 김치, 청국장, 메주, 젓갈 등의 발효를 할 때 다 무산소호흡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뭐 환경에서도 폐수나 공장 폐수가 메테인 발효로 유기물을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효 같은 경우에는 혐기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들을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고 산소 없이 발효가 되는 이 애들을 호흡하는 애들을 혐기성 세균이라고 하는데 메테인 생성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혐기성 세균에 해당이 돼요. 이산화탄소 대신에 유기물을 분해해서 메테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생성된 메테인이 에너지 원으로 사용이 되고 옥수수, 감자, 보리 등을 당분을 알코올로 발효를 시켜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어서 휘발유와 섞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젖산 발효로 생성된 젖산은 주방세제에 활용이 돼서 기름때 제거를 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대단히 어떻게 됩니까?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게 바로 요 발효 과정이죠. 그러니까 발효가 그럼 부패랑 뭐가 달라요? 중간 생성물이 사람한테 이로우면 발효고 중간 생성물이 사람한테 하등 쓸모가 없으면 부패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치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 곰팡이 슬고 해도 그게 먹을 수 있는 곰팡이에 해당이 되거든요. 블루치즈 같은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르곤졸라 치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블루치즈에 해당이 되고 그 냄새 거의 청국장은 저리 가라요. 발냄새 같은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치즈 발효 많이 된 거 먹으면 막 쿠리쿠리 하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죠. 자, 그래서 산소 호흡,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장소는 얘는 세포질, 마이토콘드리아. 얘는 둘 다 세포질에서만 일어납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이용을 안 해요. 해당 과정은 셋 다 일어나고 탈수소 과정도 일어나서 NADH가 생성이 되고 얘는 FADH2도 생성이 되죠. 이거는 TCA 회로에서 만들어지고 얘는 어디서? 세포질하고 TCA 회로에서 다 만들어지고 둘 다 FADH2는 안 만들어지고요. 요거는 해당 과정에서만 만들어지게 되죠. 탈탄산 반응, 이산화탄소가 당연히 산소호흡은 생성이 됩니다. 그죠? 어디서 나와요?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하고 TCA 회로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젖산 발효는 안 나오는데 얘는 일어납니다. 뭐에서 뭘로 되는 과정에서 피루부산에서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되는 과정에서 바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전자전달계 관여해요. 둘 다 관여하지 않아요. 전자전달계가 관여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지.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야지 바로 전자전달계가 관여를 하는 거고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고 얘는 피루부산이고 얘는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자, 두 개 다르죠. 구분을 잘 하세요. 얘는 피루부산에서 바로 젖산으로 가는 거지만 얘는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에탄올로 가기 때문에 얘가 전자를 받게 돼요. 자, 얘는 안 일어나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은 해당 과정 TCA 회로 둘 다 해당 과정
EATP, EATP, 32ATP.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의 차이점 두 가지는 일단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최종 전자 수용체가 피루부산이냐 아세트알데하이드냐,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산소호흡하고 발효 과정에 대한 전체 쭉 모식도로 해서 그려주는 내용이 나왔고, 가에서 다 중에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바로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에탄올하고 젖산이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요 과정도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나머지 과정은 다 산소가 있어야지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죠. 이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산소호흡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뒤에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산소호흡과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XO, XO예요. XO, XO. 산소호흡은 세포질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지만 발효는 세포질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호흡에서는 ATP가 생성이 되고 발효에서도 생성이 돼요. 그죠? ATP는 둘 다 나오지만은 나오는 양이 다르죠.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포도당이 산소호흡과 발효를 통해 분해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산소호흡 과정에 해당하는 거는 A, B, C까지의 과정이 다 일어나게 되겠죠. A, B, C 과정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고, A, B, C. 발효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는 바로 A, D 과정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그린 가하고 나는 알코올 발효랑 젖산 발효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억부터 디귿은 젖산, 에탄올, 아세트, 알데하이드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기억은 피루부산이 바로 변해버리는 젖산, 피루부산, 그 다음에는 얘는 아세트, 알데하이드고, 얘가 에탄올이죠. 자, 가와 나는 젖산 발효, 에탄올 발효, 알코올 발효. 그러면 기억했고, 니은 했고, 디귿 했고, ATP가 생성되는 단계는 언제 나옵니까?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가는 요 과정에서, 아니다. ATP가 만들어내는 과정은 여기서 A 과정에서 나오고, C 과정에서 나오고, 요 두 과정에서 바로 ATP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NAD 플러스가 생성되는 과정은 수소를 주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가는 요 B 과정, 그 다음에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에탄올로 가는 요 과정, 그러니까 B하고 E 과정, 전자를 받는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단계는 여기서 여기밖에 없어요. 피루부산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갈 때 뭐예요? 이때 카복실기 제거 효소에 의해서 바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산소호흡과 발효. 자, 그림 가하고 나는 산소호흡과 발효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완벽하게 다 분해가 되는 나가 산소호흡 과정이고 가가 바로 발효 과정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요게 산소 호흡 과정에 해당이 되고 요게 바로 발효 무산소 호흡 과정에 해당이 돼요. ATP 생성에 산소가 필요한 단계가 있는 과정은 바로 산소 호흡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겠죠. 그러면 가와 나 과정의 공통점 두 가지는 일단은 뭐다? 해당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에는 ATP가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는 NAD 플러스의 재생 과정을 거친다. 뭐 이런 것들이 둘 다 발열 반응이다.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빈출 선택지 문제 봅시다. 다음은 세포에서 포도당이 분해되는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간은 발효 과정이고 발효에서 일어나는 단계는 해당, 끝.
나는 해당해서 TCA 회로 거쳐서 산화적 인산화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5번은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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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O, X, O, X, O예요. 자, 2번에서 가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세포질에서만 나는 산소호흡이니까 세포질하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다 일어나니까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가의 분해산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아니라 젖산이나 에탄올이고 나가 이산화탄소나 물이죠. 가와 나에서 모두 산화적 인산화를 거치는 거는 산소 호흡에서만 일어나게 되니까 어느 과정에서? 나 과정에서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포도당 한 분자당 생성되는 ATP의 양은 무산소 호흡이 발효가 유산소 호흡보다 산소 호흡보다 훨씬 더 적죠. 그 다음에 나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누구예요? 산소예요. 산소 호흡에서 전자 최종 수용체는 산소가 되고, 에탄올 발효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젖산 발효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바로 피루부산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2번 봅시다. 자, 젖산 발효하고 알코올 발효. 그림은 산소 호흡과 발효에서 한 분자의 피루부산이 물질 A하고 C로 전환되는 과정, 가부터 다를 가에서 다에서 생성된 물질, 기억에서 리을의 분자수를 나타냈대요. A부터 C는 젖산, 에탄올, 아세틸 조효소 A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자, ATP, CO2, NAD 플러스 NADH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피루부산이 아세틸 조효소 A가 되는 과정에서는 NADH하고 뭐가 나와요? CO2가 발생을 해요. 자, 다음에 피루부산이 에탄올로 되는 과정에서는 자, NADH하고 그 다음에는 CO2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EATP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도 나와요? 피루부산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지, 지금 두 개가 아니라. 그러면은 ATP 나오고 얘를 환원하니까 NAD 플러스도 나옵니다. 다음에는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만 안 나오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기억부터 리을은, 자, 여기서 한 개만 나오는 거면은 하나만 나오는 게 있냐? 지금 피루부산에서 젖산, 에탄올 하나만 나오는 게 있어? 지금? 하나만 나오는 거. NAD 플러스, 최종적으로 산물이 만들어지는 거면은 생성물로 보면은 이거를 빼야지 맞겠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피루부산에서 에탄올로 가면은 이 녀석이 최종적으로는 얘로 쓰이기 때문에 생성이 되는 건 맞지만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NAD 플러스 없고 NAD 플러스만 나오네. 그러니까 만약에 피루부산에서 가는 거면 ATP가 안 나오네요. 왜냐면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피루부산에서 젖산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NADH가 나오는데 이 NADH가 결국에는 젖산으로 쓰이면서 NAD 플러스로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딱 한 개만 나오는 애가 들어가 있는 간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젖산이 생기는 거고, 얘가 NAD
플러스네. 그럼 얘가 또 생기는 다 같은 경우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에탄올. 에탄올이 만들어지면 NAD 플러스하고 CO2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고, 얘가 아세틸 조효소 A네요. 그러면 아세틸 조효소 A는 CO2가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는 NADH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ATP네요. 자, ATP는 어느 과정에서도 안 나오죠. 자, 그래서 A부터 C는 선생님이 지금 다 써줬지. 그래서 가가 A가 젖산, 그 다음에는 아세틸 조효소 A가 B, 그 다음에는 에탄올이 C. 자,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기호를 모두 쓰세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A하고 C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김치가 씌어질 때, 그럼 젖산 발효니까 여기서는 발효의 식빵을 만들 때는 에탄올 발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자, 그 다음에는 격렬한 운동을 지속을 할 때 젖산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효모를 이용해서 술을 제조를 하는 것도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빈줄 선택지 OX 문제 보면은 답이 X, 5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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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5네요. 자, 한 분자당 탄소수는 A하고 C가 같다. A가 젖산이고 C가 에탄올인데, 젖산은 3C짜리고 C, 에탄올은 탄소 2개짜리 2C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지가 않죠. 가부터 다해서 모두 ATP가 만들어진다.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 ATP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피루부산에서 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부터 다는 모두 산소가 없어도 일어난다. 누구요?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은 산소가 있어야지 일어나니까 틀렸고, 그러니까 나아 과정은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산소가 공급이 된다라고 해서 발효 과정이 촉진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기억은 디귿으로 환원이 된다. 젖산 발효에서 NADH가 NAD 플러스로 가에서 기억은 가가 뭐냐? 가에서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기억은 디귿으로 환원이 되는 게 아니라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NADH가 나왔고, 이 과정에서는 기억이 디귿으로 환원이 되는 게 아니라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NADH가 NAD 플러스 상태하고 전자 2개가 떨어져 버리는 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산화가 되는 거죠. 산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피루부산은 산화되는 거 맞고, 나에서 아세트알데히드는 환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러니까 나는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인 거고, 다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최종적으로는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수소도 받고, 그죠? 자, 이제 발효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 해당 과정에서 전자 전달계 관여 안 하고,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이 이용이 되고, 최종 전자 수용체로 젖산 에탄올이 아니라 아세트, 최종 전자 수용체로 젖산이나 아니면은 누구예요? 아세트 알데하이드예요. 그 다음에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아니라 아세트 알데하이드고 젖산이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젖산이 생성이 되는 거고 피루부산이 받는 거죠.
피루부산이 받아서 젖산이 되는 거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받아서 에탄올이 되는 거기 때문에 5번이죠. 아이 문제 양아치.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포도당 한 분자가 산소 호흡과 발효를 통해서 분해되는 과정을 나타내 줬답니다. 자, 가에서 라에서 모두 NAD 플러스가 환원이 된다. 여기서는 환원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환원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 될 때는 NADH가 생성이 되는 거고 피루부산에서 젖산 또는 에탄올로 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환원이 되는 거는 전자를 받는 과정, 참 비싸. NAD 플러스가 환원이 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NAD 플러스가 수소하고 전자를 받는 과정이 환원이 돼서 NAD 플러스로 환원이 되는 거고 얘가 환원이 되는 거는 결국엔 NADH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환원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는 맞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NAD 플러스로 환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NAD 플러스가 환원이 되지는 않죠. 여기서도 NADH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가 과정하고 다 과정에서는 NADH가 만들어지니까 환원이 되는 게 맞는데 나 과정에서는 얘가 이렇게 분의 1가 되는 거니까 산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틀렸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가하고 다는 맞는데 얘는 산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틀렸죠. 그러니까 환원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야, 근데 문제가 되게 이게 이렇게 나오면 NAD 플러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NAD 플러스로 산화가 되는 거고 만약에 NAD 플러스가 환원이 되는 거죠. 그죠? NAD 플러스가 환원이 된다는 소리는 NADH가 만들어진다는 소리고 NAD 플러스로 산화가 된다는 소리는 NADH가 NAD 플러스로 나눠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자, 산소가 없을 때는 가부터 라 중에서 가는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는데 다는 안 일어납니다. 따라서 나만 일어난다는 틀렸죠. 그죠? 가하고 나 과정까지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ATP의 양은 가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ATP 양하고 같죠. 그죠?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는 어차피 ATP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피루부산, 젖산 또는 에탄올로 갈 때, 피루부산에서 여기로 갈 때 이 ATP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일로 갈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도당에서 피루부산, 젖산 또는 에탄올로 갈 때 여기에서 이 ATP 나오고 그 다음엔 안 나오고 얘도 이 ATP 나오고 그 다음엔 안 나오니까 둘 다 이 ATP만 나오는 거라서 맞는 거는 디귿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포도당 한 분자가 산소 호흡하고 발효를 통해 각각 분해될 때 생성되는 ATP의 양을 비교를 해주고 그러면 포도당 한 분자가 산소 호흡을 하면은 32 ATP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발효를 하게 되면은 이 ATP 밖에는 안 나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까닭은 얘는 포도당이 산소호흡은 완전 분해가 되는 거고 얘는 조금만 분해되고 중간 생성물이 생기기 때문에 생성되는 ATP 양이 발효가 훨씬 더 적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포도당 한 분자가 산소 호흡과 발효를 통해서 분해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산소가 사용이 되는 과정은 이렇게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라 과정 맞고 피루부산이 산화가 되는 과정도 바로 이렇게 이 과정에서만 산화가 됩니다. ATP가 생성되는 과정은 해당 과정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여기서도 되죠. 그렇죠?
가와 라에서 여기서는 안 생기지. ATP가 생성되는 과정은 해당 과정에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요 안에서도 TCA 회로에서 나오니까 가하고 라가 되는 건 맞는 거고, 산소호흡과 발효에서 모두 일어나는 과정은 해당 과정 가가 맞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이것만 일어나는 라만. 이거는 틀렸죠. 따라서 5번이 틀렸죠. 나와 다의 공통점. 나 과정과 다 과정의 공통점은 둘 다 뭐가 NADH에 뭐가 일어난다? 산화가 일어나면서 NAD 플러스가 생성이 된다. 그리고 둘 다 중간 생성물이 생긴다. 중간 생성물이 생긴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공통점은 NADH의 산화가 일어나서 NAD 플러스가 생긴다. 차이점은 에탄올 발효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 전자 수용체가 누구다? 아세트 알데하이드다. 이 과정이 차이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는 6번. 그림은 산소호흡과 발효에서 필요부산이 물질 A부터 C로 전환되는 과정 1부터 3을, 표는 1부터 3의 특징을 나타냈는데 젖산, 에탄올, 아세틸 조효소 A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기억하고 뒤에는 CO2하고 NAD 플러스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한 분자당 탄소수는 B가 C보다 더 크대요. 젖산은 3C고 에탄올은 2C고 그 다음에 아세틸 조효소 A는 2C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분자당 탄소수가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면 젖산이 B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루부산, 젖산으로 되는 과정에서는 뭐만 나와요? NAD 플러스만 나오고, 에탄올로 되는 과정에서는 NAD 플러스하고 CO2가 나오고, 아세틸 조효소 A가 되는 과정에서는 CO2하고 NADH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1과 2에서는 모두 기억이 생성이 된다. 그러면 1과 2, B가 젖산이 만들어지니까 그 기억이 NAD 플러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1과정에서도 NAD 플러스가 나오고 2과정에서도 나왔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얘가 에탄올 A고 얘가 아세틸 조효소 C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이산화탄소 니은하고 니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기억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기억은 NAD 플러스다 맞고 A는 에탄올이라 틀렸고, 2하고 3 피루부산에서 2 젖산이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아세틸 조효소 A가 되는 거는 이거는 미토콘드리아의 바탕질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틀렸죠. 따라서 1번 기억만 맞게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자. 그린 가하고 나는 발효가 일어날 때 물질 A가 물질 B하고 D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가와 나는 효모와 사람의 근육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A부터 D는 젖산, 에탄올, 포도당, 피루부산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자, 한 분자당 탄소수는 B하고 C가 같대요. 그러면은 얘가 포도당, 피루부산, 얘는 젖산, 얘가 에탄올 이렇게 봐야 되겠지. 결국에는 에탄올은 탄소 2개짜리니까. 자, 그럼 가는 사람의 근육세포다. 그렇죠. 젖산이 생기니까 1에서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NADH가 환원이 된다. 그러니까 NAD 플러스가 환원이 된다라는 소리는 NAD 플러스가 환원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NADH가
생성이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얘가 환원이 된다라고 물어본 거는. 그럼 여기 나오죠. 그러면은 피루부산이 받아서 젖산이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자, 2와 3에서 모두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납니다.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바로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아, 2하고 3. 2하고 3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은 안 일어나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은 1에서만 일어나죠. 아이씨, 요걸로 봤네. 여기서만 일어나요. ATP가 나오는 과정은 여기에서만 생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예, 따라서 2하고 3에서는 생성이 되지는 않죠. ATP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3번만 맞고,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발효에서 피루부산이 물질 A하고 B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지금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걸로 봐서는 얘는 에탄올이에요. 그죠? 이 녀석은 젖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NADH가 들어가서 NAD 플러스가 나오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자, 해당 과정에서 기억이 생성이 된다. 해당 과정에서 NADH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피루부산이 여기서 보면은 최종 분해 산물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아니라 에탄올이어야죠. 최종 분해 산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에서 전자 전달계 없지. 그죠? 이거는 산화적 인산화에서 일어나는, 즉 세포호흡, 그러니까 산소호흡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발효에서 일어나는 과정 1하고 2 표는 가와 나에서 물질, 기억과 니은의 생성 여부를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CO2하고 NAD 플러스인데, NAD 플러스는 어차피 둘 다 만들어져야 되고, 얘는 안 만들어졌으니까 기억이 NAD 플러스, 이 녀석이 CO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만들어지려면은 결국에는 이건 둘 다 만들어져야지. 얘가 에탄올 발효고, 이 녀석이 젖산 발효죠. 따라서 A는 아니고, 니은은 CO2 맞고, 사람의 근육세포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는 젖산이 발효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간은 발효에서 피루부산이 물질 A하고 B로 전환되는 과정 1하고 2를, 나는 어떤 사람이 운동 전과 후에 근육 내 산소와 젖산의 양이래요. 그러면은 운동 전보다 운동 후에 늘어나는 A가 젖산에 해당이 될 거고, 줄어드는 B가 산소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피루부산이 젖산이 되는 과정에서는 NAD 플러스만 나오고, 피루부산이 에탄올이 되는 과정에서는 누구하고 NAD 플러스하고 CO2가 나오게 되니까 니은이 CO2죠. 그죠? 자, 그러면 A는 젖산이니까 맞아요. 맞고, 한 분자당 수소수는 젖산은 여러분들 화학식이 C3H6O3고 분자식이 에탄올은 C2H5OH라서 수소 개수가 6개라 A하고 B는 같아요. 1에서 피루부산 한 분자당 생성되는 NAD 플러스의 수, 1에서 피루부산 한 분자당 만들어지는 NAD 플러스의 수는 하나죠. 하나고, 2에서 피루부산 한 분자당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도 하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포도당 하나에서 둘이지만 피루부산 한 분자면 하나가 되는 거니까 1이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죠.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알코올 발효에서 일어나는 과정 1부터 3을, 표는 1부터 3에서 물질, 기억의 생성 여부를 나타냈대요. A부터 D는 에탄올, 포도당, 피루부산, 알데하이드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억은 NAD 플러스하고 NADH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고 아세트 알데하이드고 에탄올 이렇게 될 텐데 보면은 요 과정에서 NADH가 나오고 수소가 받는 거는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수소를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NAD 플러스가 나와요. 근데 1과정에서 생성이 안 됐대. 그럼 기억은 NAD 플러스고 이 과정에서도 생성은 안 되고 여기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A는 생성이 안 됨이고 3에서 기억이 산화가 돼서 NAD 플러스가 생성이 되는 거 맞아요. 한 분자당 탄소수분의 수소수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2가 되는 거고 이게 A죠. 그 다음에 D 에탄올은 탄소가 2개고 수소가 6개 해당이 되는 거니까 A가 D보다 작다가 맞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맞게 되겠지. 자, 따라서 디귿 니은인데 3에서 기억이 산화 쓰레기다. 기억이 NAD 플러스니까 아니다. 진짜 또 낫겠다. NAD 플러스가 산화가 돼서 NAD 플러스가 되죠. 얘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지? 문제 너무 좋다. 그죠? 누가 냈냐? 다음에 12번. 그림은 물질 A부터 D에 한 분자당 탄소수분의 수소수를 나타냈대요. A부터 D는 젖산, 에탄올, 포도당, 피루부산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지금 보면은 젖산은 C3H6O3예요. 피루부산도 똑같아요. 피루부산도 C3H6O3예요. 또 학생들 물어보겠지. 선생님 이거 분자식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는 포도당은 C6H12O6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탄올은 C2H6O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탄소수분의 수소수가 얘는 얼마 나와? 탄소분의 수소가 3 얘는 탄소분의 수소가 4 그죠? 왜 3로 썼어? 6 C6 자, 2 다음에는 젖산, 에탄올, 포도당, 피루부산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그러면은 얘도 2인데 피루부산도 젖산에서 피루부산 피루부산은 저거 6개가 아니야. 왜냐면은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몇 개가 빠지니까 4개가 빠지니까 실제로 여기가 4다 4 4개가 8,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는 3분의 4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 될 때 이때 이 NADH가 빠져나오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같이 수소가 2개가 따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포도당에서 수소가 4개가 빠져나오는 게 피루부산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C6H12O6에서 얘가 8이 되니까 이걸 반으로 나눠줘야죠. 3, 4, 3이 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피루부산이 A고 그 다음에 젖산하고 포도당은 둘이 똑같은데 지금 탄소수가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B가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는 젖산이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에탄올이 바로 탄소수분의 수소수가 D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EB 그러면은 A가 3분의 4고 B는 2고 그 다음에는 C는 3이죠. 따라서 EB는 A 더하기 C이다. EB는 4니까 4는
3분의 4 더하기 3이 될 리가 없지. 그러면은 일단은 기억은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분자당 탄소 수는 A하고 C하고 같다. 그럼 A는 피루부산 3개, 그 다음에 C도 젖산 3개. 그쵸? 그러면은 A하고 C하고 같네요. 치즈를 만들 때 B가 D로 전환이 된다. B. 포도당이 누구로? 에탄올로 전환 안 되고 젖산으로 전환이 되니까 니은만 맞게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다음은 효모를 이용한 발효 실험이래요. 호흡 기질의 종류에 따라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발효관 1부터 3에 표와 같은 용액을 넣는데요. 증류수 효모액 5%, 포도당용액 5%, 녹말용액, 나머지 효모액은 똑같이 들어갔죠. 각 발효관의 입구를 솜으로 막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맹관부, 여기에 모인 기체를 부피를 측정을 해주는데 이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솜을 왜 막아 놓냐면 만약에 이거를 밀봉을 고무관으로 해놓잖아요. 그럼 효모가 무산소호흡을 하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막혀 있으면 이게 나중에 압이 너무 세서 뻥 터져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력 조절 차원에서 솜을 넣어놓는 거고, 그러면은 호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면은 요 맹관부 막힌 부분에 모여서 여기 있는 용액을 밀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할수록 여기 수위가 점점 내려가는 거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각 발효관의 용액을 일부 덜어내고 수산화칼륨 용액을 집어넣으면 얘는 CO2 흡수제로 쓰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를 측정을 해준대요. 일정 부분 녹인 거지. 그러면 발효관에 넣는 효모액은 조작 변인이 아니라 똑같은 양을 넣어주기 때문에 얘는 통제 변인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그렇죠, 결과니까 종속 변인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로 환원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될 때 이 과정에서 카복실기 전환 효소, 그러니까 빼주는 탈칼복실기 효소에 의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는 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산화탄소가 이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결과 맹가무 용액의 높이는 수산화칼륨을 넣으면 CO2 흡수제니까 얘가 많았던 게 수산화칼륨이 들어가면서 녹으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2에서가 3에서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 이 CO2가 많이 발생할수록 수위가 더 낮아지니까, 나에서 발효관 입구를 솜으로 막지 않으면은 기억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막는 이유가 밀봉해 놓으면 빵 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발효를 이용한 사례에 대한 학생 A부터 C의 발표 내용인데, 고추장, 된장, 젓갈은 모두 발효를 이용한 식품입니다. 맞죠? 빵이나 치즈를 만들 때 효모에 의한 빵은 알코올 발효가 맞는데 치즈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발효가 아니라 젖산 발효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옥수수에 포함된 당분으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 때는 여기 에탄올이라고 했잖아. 알코올 발효죠. 그래서 맞는 건 누구만? 학생 A만 맞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실력업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은 산소호흡과 발효에서 일어나는 과정 1부터 4를, 표는 1부터 4에서 물질 기억과 리을의 생성 여부를 나타냈대요. 자, 젖산, 에탄올, 아세틸, 조효소 A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ATP, CO2, NAD+, NADH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포도당에서 1번 과정에서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ATP하고 NADH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다 없고 얘만 나오는
디귿이 ATP고 얘가 NADH. 어차피 두 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없어야 돼. 근데 얘하고 얘가 나오죠. 그쵸? 3번에서. 그러면은 NADH가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누가 만들어지는 경우밖에 없어요? 아세틸 조효소 A가 만들어지는 경우밖에 없어요. 여기가. 아세틸 조효소 A가 B가 되는 거고, 아세틸 조효소 A가 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ATP는 안 나오고 NADH는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남은 게 얘가 니은이 NAD 플러스인데 CO2가 또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얘는 안 나오지. 그럼 2번만 나올 수가 있겠네. 여기만. 그럼 얘가 에탄올이지. 여기는. 그죠? 이산화탄소 나오고 NAD 플러스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지. 자, 그 다음에 3번이 젖산이 되겠죠. 예. 젖산에서는 CO2 안 나오고 얘는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죠. 이렇게 돼야 되죠. 따라서 A하고 B는 모두 동글뱅이다. 맞죠?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어디야? 여기냐? 됐다. 자, 그 다음에 2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된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에탄올이 산화돼야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 거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가 돼야 에탄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가 된다가 아니라 환원이 돼. 아니. 2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포도당. 이거 표현이 애매한데? 순서가 피루부산,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다음에는 에탄올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수소를 받는 거니까 환원이네요. 환원. 산화가 아니라 환원. 그 다음에 한 분자당 탄소수 분해의 수소수는 A가 C보다 더 크다. C가 A보다 더 크니까 틀렸죠. 따라서 답은 1번 기억만 맞겠네요. 이제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표는 산소 호흡과 발효에서 일어나는 물질 전환 과정 1과 3에서 생성되는 물질 기역과 디귿 중 두 개의 분자수, 싫어. 자, 두 개의 분자수를 더한 값이래요. A부터 D는 피루부산, 과당 2인산, 아세틸 조효소 A,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A에서 2B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1번 과정은 결국에는 A에서 2B로 가는 게 과당 2인산에서 2 곱하기 피루부산으로 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 그럼 B에서 C로 간대.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 두 개. 그래서 B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 니은 더하기 디귿이 하나, 기역 더하기 니은은 하나. 그러면 여기서 ATP, CO2, NADH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루부산하고 그래서 아세트 알데하이드로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뭔지 몰라요. 선생님이 2, 3은 몰라. 그냥 써준 거야. 여기서는 이거는 몰라. 자, 피루부산에서 하나가 아세틸 조효소 A. 자,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과당 2인산에서 이 피루부산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나오는 게 EATP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NADH가 나오게 되고, 그쵸?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있나? 여기서? 없지? 그 다음에는 피루부산에서 알데하이드로 갈 때, 피루부산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가면은 나오는 게 이 과정에서 알데하이드가 NAD에서 받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는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밖에는 없네요. 피루부산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가는 과정에서는 CO2만 나오게 되고, 피루부산에서 아세틸 조효소 A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 나오고, 그 다음에는 NAD H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쵸? 요것만 나오게 되겠네. 그 다음에는 NAD 플러스는 아직 나오지는 않는 거니까 이 상태가 되겠다. 그러면 분자수를 더한 값이 물질이 두 분자, 기억 더하기 니은이 6개, 니은 더하기 디귿은 2개. 그러면 과당 2인산에서 ATP, CO2, NADH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당 2인산에서 이 2%부산, 그러면 이게 2가 아니고 4가 돼야 되는구나. 왜냐면은 순생선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썩었네. 그래서 포도당으로 안 줬네. 그러니까 과당 2인산에서 2%부산 갈 때 4가 나오고, 그러니까 포도당에서 과당 2인산 갈 때 EATP를 쓰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4개가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6개인가? 한참 봤네. 그럼 기억 더하기 니은, 니은 더하기 디귿인데 어차피 CO2는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니은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면은 니은은 NADH가 되겠다. NADH. 그러면 기억은 ATP가 될 거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가 돼요? CO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과정,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CO2하고 NADH가 나오면은 기억 더하기 니은이 하나.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NADH가 하나. 그럼 니은 더하기 디귿이 CO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피루부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갈 때는 여기서 하나 나와야 되겠네. 그치? 여기서 NADH가 나와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NADH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CO2가 나오고, 그러면은 얘가 하나 두 개면은 기억은 없고 니은이 하나고, 니은 더하기 디귿 이렇게 되는 거고, B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이산화탄소만 나오니까 이것도 없고 디귿만 하나가 들어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3번 과정이고 이 녀석이 2번 과정이고, 이렇게 돼야지 맞겠다. 자, 그러면 봅시다. 3에서 니은이 산화된다. 여기서 3에서 니은이 NAD 플러스인데 3에서 NADH인데 3에서 NADH는 산화가 안 되죠. 아세트알데히드가 에탄올로 가는 과정에서 수소를 잃어버리면서 산화가 되는 거니까 니은이 산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2하고 3은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죠? 2하고 3은 2는 세포질에서 안 일어나고 3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발효 과정이고, 이 경우는 지금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바탕질에서, 미토콘드리아의 바탕질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한 분자당 B가 여기서 뭐니? B가 피루부산이죠. B가 피루부산이고, 그 다음에 A가 과당 2인산이고, 그 다음에 D가 아세트알데하이드니까 과당 2인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몇 개? 6개. 그죠? 6C. 그 다음에 피루부산은 3C. 아세트알데하이드는 2C. CH3, CH5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A의 탄소 개수 6개분의 B의 탄소 개수 3개, D의 탄소 개수 2개, 6분의 5. 얘는 맞네. 그러니까 2번 디귿만 맞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효모의 알코올 발효에 대한 실험이래요. 플라스크 1부터 3에 알코올 발효에 필요한 효모 포도당 배양액을 다음 표와 같이 첨가를 해준대요. 그래서 효모 기억, 그 다음에는 포도당 디귿 배양액, 효모 포도당 자 이렇게 다 집어넣는데 지금은 1부터 3을 밀폐시켜서 산소가 없는 조건으로 모두 만든 다음에 시간에 따른 CO2의 생성량을 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결국에 효모를 넣어놨다는 소리는 포도당을 얼마나 넣어놨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CO2의 상대량이 달라질 테니까 3하고 1은 지금 3하고 1이 포도당이 생성된 양이 같았네. 그러면은 3하고 1하고 2구나. 1, 2 맞지? 1하고 2가 같았죠. 그러면 1하고 2가 포도당 양이 디귿이기 때문에 같은 거고 얘는 리을이니까 포도당 양이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디귿이 리을보다는 포도당 양이 많았다. 근데 기억하고 니은을 비교를 해보면 1에서보다 2가 좀 더 같은 시간 안에 어떻게 됐어요? 많이 생성된 걸로 봐서는 효모 양이 어떻다?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기억하고 니은을 비교를 해보면은 니은이 기억보다 양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억 더하기 리을, 니은 더하기 디귿은 그렇죠. 얘가 얘보다 크고 얘도 얘보다 크니까 이거를 더한 값하고 이거를 더한 값은 결국에는 이거 더한 값보다 이거 더한 값이 크니까 1보다 크다가 맞고 1의 구간 A에서 결국에는 포도당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변하고 피루부산이 에탄올로 변하는 이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탈수소 반응, 즉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으로 가는 반응에서 NAD H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EATP가 소모가 되고 만들어지는 과정도 피루부산에서 에탄올로 가는 과정에서 다시 과당 2인산에서 피루부산을 가는 과정에서 4ATP만큼이 생성이 되니까 총 플러스 2ATP가 되겠죠. 따라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일어나고 탈수소 반응 일어나는 거 맞죠? 2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양은 구간 A에서가 B에서보다 당연히 많지. 왜냐하면 CO2 생성량이 여기서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CO2 생성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알코올이 안 만들어진다는 소리고, 알코올이 안 만들어진다는 소리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그만큼 안 만들어졌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A가 B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져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5번이 맞죠? 네.